있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제 우리 복지관 견학 담당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 학생들 앞에 서게 됐고요. 아무튼 오늘 기분 좋게 이렇게 저에게 또 예쁜 말로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또 더 이뻐 보이는 우리 학생들이. 울지 말고 예쁘게 웃어야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회복지사 간단하게 우리 학생들 정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 거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 장애인 복지관이 혹시 몇 군데 있는지 알아요? 퀴즈예요, 퀴즈. 내가 맞추면 1층에서 커피 사줄게요. 그래서 이제 대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달성군 달구벌 종합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청각언어, 시각, 상동내성 마비복지관 이렇게 총 6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종합복지관이고 여기는 이제 단종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 오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옆에가 시각복지관이고요. 앞에가 달구벌 종합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 도우면서 필요할 때 이렇게 뭐 이용자도 연계해준다든지 저희 복지관에 없는 서비스를 이제 다른 복지관에 의뢰해서 그렇게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구 지역에 6개의 장애인 복지관이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복지관 뭐 어느 학교를 가도 교훈이 있고 저희 복지관에도 관운이 있어요. 신뢰, 존중,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좀 이따가 집 갈 때 저 봉투 하나씩 줄 건데 그 봉투에 저희 복지관 로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도 혹시 수학 배워본 학생들 있어요? 이렇게 준비된 자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복지관 로고도 단순히 동그라미 2개가 아니고 관계라는 수화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관계를 나타내서 통합되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저희 복지관 로고가 지어졌습니다. 대구 지역에는 약 13,000여 명의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들의 이제 재활과 복지를 위해서 저희 복지관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청각 장애인 복지관은 몇 군데가 있을까요? 5개. 5개? 알고 있었던가요? 찍은 거예요? 촉이 왔어. 작년까지는 5군데였어요. 올해 이제 6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왔던 학생들한테는 제가 5군데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렇게 대구까지 요렇게 5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지역이 봐요. 서울에 3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배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제주도에 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학생들이 왔던 대구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에 지금 개관 준비 중이고 아마 5월쯤에 오픈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청각장애인 복지관은 총 6군데입니다. 네. 어때요? 생각보다 수가 적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뭐 서울, 제주도, 대구, 대전 아닌 지역에서는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런 접근성의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저희 복지관에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대구에서도 이 한 곳밖에 없으니까 대구 지역에서도 여러 구로 나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멀리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서비스에 대한 그 접근성도 조금 미흡하고, 우리 학생들이 오늘 용산역에서 걸어왔지요. 걸어오니까 거리가 어때요? 적당한 것 같아요? 조금 걸어야 되나? 그래서 학생들이 걷기에는 뭐 운동 정도 하면 한 10분에서 15분 내지로 올 수 있는데, 이제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뭐 용산역에 내려서 이렇게 조금 오셔야 된다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고, 여기 또 버스가 2대밖에 서비스를 집 근처에서 받으면 되는데 복지관에 오기 위해서는 저희 복지관까지 이런 직원들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한 5군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복지관 법인이 대구 농라인 협회가 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TV에 보면 요즘 동그라미 그 화면 안에 수화통역사들 많이 나오죠. 그분들을 가르쳐서 이제 수화통역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수화통역을 중담으로 해주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이 이렇게 한 곳이 있고,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청각장애 관련 기관은 총 5군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 지역에서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뭐 수화통역이 필요하면 뭐 법인이라든지 수화통역센터에 의뢰를 하면 되고, 그 외에 뭐 여가 욕구라든지 문화 욕구를 채우고 싶으면 우리 복지관에 와서 그렇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총 담당이 계십니다. 그리고 5개의 팀과 1개의 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은 총 26명이고요.
저희는 청각장애인 5명과 지체장애인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복지관 로고에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통합된 삶을 살아가자 했었죠. 저희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뭐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뭐 청각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저희가 서로 돕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장애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복지관에 가면 이제 저희도 사회복지사가 대부분이에요. 한 18명 정도 되고요. 26명 중에.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언어장애인 복지관이기 때문에 언어 치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언어치료사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각장애인들의 직업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이제 타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을 가르치시는 특수교사 선생님이 또 계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지관에는 잘 없는데 저희 복지관에는 수화통역사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복지관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수화통역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각종 뭐 음악 치료라든지 연극 치료를 담당하시는 각종 치료사 선생님이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이제 다방면에 계신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청각 장애인들의 언어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지관에 오면 이제 예약하고 접수하고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이제 경영 지원팀은 대부분 이제 직원들이랑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 이렇게 컴퓨터 켜고 있으면 전기세 들겠죠. 그럼 돈 나가겠지요. 이런 돈 관리하는 걸 저희 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 가면 공부하듯이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오면 어떤 말을 해줄까 매일매일 고민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공부를 위해서 직원 개발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 실습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학생들 실습했어요. 현장 실습? 응? 아직.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 교육 지원 수화교육 하는 거 안에 있어요. 수화교육도 있고 또 수화교실 있죠. 수화도 있고 교육 지원은 이제 장애인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뭐 각종 교육들이 있어요. 언어 치료라든지 음악, 연극, 미술, 그다음에 수화교육, 그다음에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특수교육하는 조기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외부에서 체험하는 거, 내부에서 체험하는 거. 그래서 좀 이따 우리 학생들이 여기 3층 사무실에 가서 체험을 하나 할 거예요. 우리 청각 장애인들은 듣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우리 청각 장애인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상상해봤어요. 청각 장애인들이 노래를 듣는다. 울림, 맞아요. 청각 장애인들은 그 진동으로 노래를 느껴요. 그걸 좀 이따 우리 학생들이 한번 체험을 해볼 거예요. 진짜 어떻게 우리 청각 장애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듣는지, 듣는 게 느끼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좀 이따가 한 가지의 이제 체험 활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 약간 문화생활할 때 도움을 주는 역시 다르네요. 사회 그냥 문화를 지원하는 팀 이게 끝이에요. 아니면 그냥 대답을 안 하거나. 근데 밑에 분명히 답이 다 있어요. 보면 이제 여성들이랑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각장애 여성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 뭐 요즘 엄마들 아기를 데리고 문화센터 많이 가죠. 근데 청각장애 있는 그런 자격증반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들을 위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난청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어렸을 때 이제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이제 농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노인 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글이라든지 산수, 뭐 건강 강좌, 역사 탐방 등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와서 아무래도 이제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집 주변에 뭐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이 있어도 가면 일단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복지관에 와서 이제 같은 장애를 가진 이제 동료들끼리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응집력도 강화되고 이렇게 소속감도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저희 복지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팀은 이제 청각장애인 직업과 관련된 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각장애인들도 이제 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일을 하게 되면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이력서 쓰는 법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쓰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제 면접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안내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1층 오면서 봤다시피 거기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카페는 청각장애인들 직업훈련장이에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 연초라서 개강을 안 했고 이제 한 3월부터 개강을 하게 되면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복지관에 와서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해주는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이제 시작된 사업이고 그때는 이제 3년 동안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했었고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 이제 부담을 해서 이제 청각장애인들 바리스타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직업훈련이 있는 것이 이제 빵이랑 과자 만드는 제과제빵 수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이제 기술을 취득을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저희 복지관에서 이제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제로 일에 취업이 되어서 일하는 청각장애인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직업훈련하고 이제 뭐 업체 개발을 해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고 취업을 시키고 이제 사후 지도까지 해주는 것을 이 팀에서 하고 있고 이제 원래는 이게 그 영상보급과 관련된 사업이 작년까지는 사회문화지원팀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초 1월 2일자로 인사이동이 좀 되었어요. 그래서 팀별로 좀 사업이 조금 다시 좀 나뉘었는데 자립지원팀에 이 사업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이 지금 영상 담당하시는 선생님이거든요. 잠깐 지금 잘생긴 선생님. 윤석쌤. 최윤석 쌤? 네,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이제 청각에 장애 있으신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그래서 최윤석 선생님은 난청이에요. 청각장애 5급이고 지금 보청기를 하신 상태여서 그래도 저희랑 이제 말할 때는 조금 또박또박하게 해야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뭐 정확하게 하려면 수아랑 같이 하면 선생님 이해가 더 빨라요. 그리고 조금 전에 키 크신 분은 여기 자립지원 팀장님이세요. 그분도 이제 농아인 팀장님이시고 이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한 지 거의 12년 정도 이상 되신 분이고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팀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이 복지관에서 실습을 했기 때문에 기초 수화는 알고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영어도 그렇고 어떤 언어도 안 쓰면 까먹듯이 수화도 언어기 때문에 안 쓰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몇 년이 흐르고 입사를 했기 때문에 수화를 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팀장님이랑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팀장님과 대화가 돼야 되니까 뭐 네이트온으로 쪽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써서 아니면 제가 입 모양을 또박또박하게 해서 수화도 안 되지만 기억해내서 팀장님한테 이제 결제 가기 전에는 이제 수화 사전 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기억해놨다가 이제 팀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몸짓 발짓 하면서 그래도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 이제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입 모양도 잘 봐요. 그래서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의미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도 원래는 사회문화지원팀에 있던 사업들인데 이제 청각 장애인들의 이제 생활 체육을 담당하는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댄스 스포츠. 댄스 스포츠는 음악을 듣고 하는 거잖아요. 음악을 듣고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건데 청각 장애인들이 그런 거를 1년 동안 배워서 장애를 이렇게 극복을 하고 연말에 공연도 하고 되게 잘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 스포츠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청각 장애인들도 운전면허 취득하는 거 알아요? 취득할 수 있어요. 뭐 안 들린다고 해서 못 따는 거 아니고 아까 고 팀장님이 수업을 담당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1시간 정도는 조금 우리도 학과 문제집 풀려고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청각 장애인들은 더 어렵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학과 문제집 풀이 시간을 가져서 필기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각 장애인들이 합격률은 조금 낮아요. 낮은데 그래도 계속 지원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 복지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복지팀은 이제 제가 가정에 계신 이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고 뭐 뒤에서 여기서 보면 뭐 가사 지원이라든지 경제적 지원, 보건위생, 정서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저소득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다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보청기가 우리 학생들이 한 번씩 들어볼 거예요. 보청기 한 번씩 안 착용해봤지요. 원래 다른 데는 잘 없고 이게 보청기가 그 기성품이 아니고 자기의 귀에 맞게끔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껴봤을 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그 보청기는 그 사람의 귀기 때문에 그걸 뭐 듣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꺼내서 뭐 이렇게 착용을 해본다거나 장난을 치면 안 돼요. 그리고 보청기라는 게 우리가 마이크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면 소리가 커지죠.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큰 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귀가 되게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보청기가 만약에 내가 청각 장애인을 만났다, 봉사활동을 갔는데 이렇게 귀를 한번 살펴봐요. 어느 쪽에 보장구가 있는지. 보장구가 있는 쪽에서 얘기하는 게 더 잘 들리겠죠. 그래서 이제 보장구가 만약에 왼쪽에 있으면 저희가 왼쪽에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양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또박또박 잘 들리고 말을 할 때는 천천히 너무 길게 말하지 말고 조금씩 끊어서 얘기를 해주면 청각 장애인들과 대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뭐 시청각실에 뭐 이 빔이 안 된다 하면 이제 시설관리실에 얘기를 해서 물품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하게 뭐 복지관에 있는 실을 관리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복지관을 한번 둘러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4층까지 있고 5층은 옥상이에요. 근데 저희가 올해 이제 대구시에 이제 지원을 받게 돼서 5층을 쌓아 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에 뭐 복지관에 왔으면 복지관은 아마 5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각복지관도 한 3년 전에 증축을 한 거예요. 쌓아 올려서 지금 5층이고 6층이 옥상이고 저희는 지금 4층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층 더 올리면 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청각 장애인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일단 저희 복지관에서 제일 넓은 공간이 여기예요. 넓은 공간이 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조금 좁긴 한데 이제 만약에 내년에 5층으로 이제 쌓아 올리면 조금 더 실이 커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뭐 저희 복지관은 뭐 매나 비슷하게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좀 특이하게 화요일은 5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5시에 마쳐요. 5시에 마치는데 저희가 지금 연초라서 이번 주에 또 뭐 감사가 있고 해가지고 좀 준비한다고 5시 퇴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일주일에 한 번은 5시에 퇴근하는 게 되게 큰 그게 좋아요. 약속을 잡아도 빨리 1시간 빨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퇴근 시간 안 몰리니까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는 5시 퇴근입니다. 점심시간은 비슷하고 휴가도 뭐 연차에 따라서 조금 상의할 거예요. 그리고 뭐 돈 받는 거는 뭐 이러한 다양한 수당이 나와서 뭐 여자들이 하기에는 뭐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학생들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오면 뭐 월급 얼마 받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학생들도 궁금해요. 그렇구나. 나도 그래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복지관에 그 온다길래 제가 막 인터넷에도 막 찾아봤단 말이에요. 꽃동네 대학 복지순례단이 될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보니까 발대식도 뭐 얼마 전에 가졌고 뭐 이런 거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뭐 스킬이라든지 뭐 노하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다라는 그런 멘트가 기사에 떠 있길래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일단 뭐 기관 소개야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고. 그래서 뭐 저희 복지관에 입사하려면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수화가 바로 가능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요번에 뭐 1월 2일자로 입사한 신입 직원도 수화를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저희는 들어와서 배우는 거죠. 저희가 따로 이제 수화 학당이 있기 때문에 뭐 근무 끝나고 7시부터 9시까지 지역 주민들이랑 함께 수화 교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초, 중급, 심화반까지 배우게 되면 이제 청각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서 그래도 이제 수화를 조금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입사할 때 조금 더 메리트가 있겠지요. 응. 그렇게 해서 뭐 우리 복지관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수화 그런 게 있고 뭐 나머지는 다 이제 뭐 사회복지사들이 다 갖춰야 되는 뭐 자원개발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기획력, 상담, 그다음에 사회 변화에 대한 정보력, 그다음에 이제 복지관에 대한 홍보가 조금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대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저희 복지관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학생들은 좀 빨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 같은 뭐 근방에 사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을 잘 못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 견학 온다 해놓고는 뭐 20분, 30분 딜레이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 복지관이 조금만 더 홍보가 많이 된다면 여기에 청각 복지관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도 대구 지역에 여기 달서구에 청각 복지관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 가서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하더라. 근데 잠이 오더라. 그래서 뭐 청각 복지관이 전국에는 이제 6군데가 된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옆에 친구들한테 또 알려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홍보가 입을 타고 쭉쭉쭉 가는 거겠지.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들은 뭐 여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이거 원래 처음 오면 다 내가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역시 준비된 학생들이라 그런지 뭐 완벽하던데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아주 시원하게 막 하시던데, 여기 이제 우리가 수화를 배우게 되면 이제 제일 처음 배우는 자음이랑 모음이에요. 우리 한글에도 자음 모음이 있듯이 똑같이 자음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봉투 안에 보면 여기에 지문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 이름처럼 뭐 이성종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이름에도 이렇게 위치가 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요 같은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렇게 학생처럼 그렇게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면서 받침은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종 할 때도 이렇게. 근데 너무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요 내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도 한번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수화 단어 같은 것도 혹시 배운 적 있어요? 아니면 지금 지문자만 딱 그냥 기억을 해온 거예요? 배운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럼 수화 잘하는 학생도 있어요? 누구?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뭐 길 가다가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응시하거나 비웃거나 웃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우리도 한국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비하하면 기분 안 좋듯이 그 청각 장애인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막 길을 가다가 이제 청각 장애인들 보고 저 사람들 수화한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고, 왜냐면 그 사람들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걸 엿듣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뭐 TV에 나오는 그런 수화 통역사들을 보면 표정이 되게 다양해요. 그 상황에 맞게끔 표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어제도 팀장이 그랬는데 표정이 일단 저는 먹어주기 때문에 항상 표정을 정말 리얼하게 잘해요. 수화는 못해도 표정으로 그냥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구나 알 수 있겠고, 이렇게 하면 배 아프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작도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손 동작 하나에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선은 항상 청각 장애인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희는 항상 청각 장애인과 얘기를 할 때 수화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말도 함께 해요. 만약에 내가 수화가 어버버거리면 그 사람이 입모양을 보고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3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3층에서 이제 학생들 기다리면서 올라올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 혹시 본 학생들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인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녕이라는 수화가 안녕 이거예요. 안녕, 안녕, 안녕.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시선을 바라보면서 말도 같이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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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른들을 만났을 때는 안녕하세요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팔을 쓰다듬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안녕하세요. 계세요도 똑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그다음에 집에 갈 때도 친구들한테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나다라는 수학. 그렇지. 만나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이렇게 우리 또 초등학생들 가면 또 이렇게 합니다. ET 따라 한다고.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친구랑 나랑 만나면 이렇게 만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갑다는 수학. 저기 그림 있는데 뭔 것 같아요? 맞아요. 반갑다라는 수학. 그래서 여기에 자음에 보면 비읍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응용해서 반갑다가 되는 거예요. 손 벌리지 말고 모아서 반갑다. 근데 우리 학생들 지금 표정은 반가운 표정이 아니에요. 반갑게 웃으면서 반갑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 시작하기 전에 인사할 때도 반갑습니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본 학생도 있을 거고 없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억을 응용하면 기쁘다가 돼요. 기쁘다. 기쁘다가 되고 이제 지읒. 즐겁다, 재밌다. 쉽다.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수화를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저희가 단어를 배웠지요. 그래서 요거를 연결하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되겠지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오늘 만났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좋겠지요. 청각장애인들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오늘 우리 학생들도 요 명찰 다 달고 왔는데 여기에 우리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여기다가 이름표 달고서 명찰 안 갖고 오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요게 이름이에요.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이름. 그래서 내 이름은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 수화 딱 잘하시던데 내 이름은 이성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지요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수화라는 수화라는 수화도 있어요. 수화. 이게 수화라는 수화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박수 두 번 한번 쳐볼까요? 친구예요. 친구. 친구라는 수화고 예쁘다라는 수화는 그런 거예요. 예쁘다.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 멋지다 할 때는 아우 멋지다. 아우 멋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지금 수화를 배우고 있죠. 코 두 번 콕콕 배우다. 이게 배우다라는 수화예요. 그래서 수화를 배우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학교 다니고 있죠. 학교. 이게 학교라는 수화입니다. 그 다음에 수화 배워보니까 수화를 이제 배웠는데 어렵다 할 때는 어려워. 어려워. 수화는 어려워. 배우는 게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이따 12시 땡 하면 밥 먹어야 되겠죠? 먹다. 먹다가 됩니다. 먹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 좋다. 좋다. 그 다음에 배 아파. 이것도 되겠지만 우리 화장실은 WC죠. 이게 WC 해서 화장실이 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뭐 수업 중에 갑자기 이렇게 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화장실이라는 수학.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제가 동작을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감사하다라는 수화는 이렇게 해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요 손을 반대로 돌려서 하면 하지 마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막 1시간 동안 막 우리 학생들 앞에서 막 설명했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쟤 뭐지? 하면서 수화를 배운 것 같긴 한데 조금 어설프게 배운 학생이구나. 그래서 이런 동작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팔 두들겨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이렇게 지금 저 부담스럽게 촬영하고 있는데 정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학생들 기간 견학 끝나면 항상 마지막 인사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 배워보니까 어때요? 재밌죠? 네. 그래서 우리 수화도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이제 뭐 이렇게 기회가 날 때 한 번씩 배워주면 청각장애인들 만났을 때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고 수화도 언어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우리 요 인식 개선 UCC인데 저희가 1년